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Trust Taxation, 신탁 과세입니다. 아, 네. 아마 상속이나 증여 생각하실 때 이 trust, 신택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게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이게 갑자기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또 언제 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소득에 대해서 내는지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용어도 좀 생소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신탁 세금의 세계, 그 핵심 원리를 저희가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잘못 알면 진짜 큰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내용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우선 이 신탁, 트러스트가 정확히 어떤 건지 그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그 트러스트, 신탁이라는 건요.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독립된 실체요? 네, 특정 자산, 이걸 보통 이제 코퍼스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신탁 원본이죠. 이걸 관리하고 또 미리 지정된 수혜자, beneficiary라고 하죠. 이분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을 만드는 사람, 이 그랜터가 자산을 이렇게 딱 넘기면 네? 그걸 받은 관리자, 트러스티가 신탁 계약 조건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신탁 자산에서 뭐 이자나 배당 같은 소득이 생기면 그게 매년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 매년이요? 네. 그리고 그 세금은 결국 신탁을 만든 설정자나 아니면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 둘 중 한쪽으로 귀속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신탁 종류도 여러 가지던데, 그럼 종류에 따라서 세금 처리 방식도 달라지나요? 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Grantor Trust하고 Non-Grantor Trust입니다. Grantor Trust, Non-Grantor Trust? 네. 먼저 Grantor Trust는 뭐 예를 들면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 영어로는 Revocable Living Trust 같은 건데요. 네네. 이건 설정자가 여전히 그 신탁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세법상으로는요. 아, 통제권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뭐 공제 항목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설정자 개인의 소득세 신고서에 그냥 포함돼 버립니다. 오, 그러니까 신탁 자체가 뭐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있지만 세금 계산할 때는 그냥 무시되는 그런 실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게 Grantor Trust. 그럼 반대로 Non-Grantor Trust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겠네요?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Non-Grantor Trust는 설정자하고는 완전히 별개인 독립적인 납세 주체로 취급됩니다. 독립적인 납세 주체. 네. 그래서 여기서 생긴 소득은 신탁 자체나 아니면 수혜자에게 과세가 되는데 그 방식이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또 나뉜다고요? 아, 복잡하네요. 네. 조금이요. Simple Trust하고 Complex Trust로 나뉩니다. Simple, Complex. 단순하고 복잡하다는 뜻 같은데 기준이 뭔가요? 네, 맞아요. 기준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플 트러스트는요. 첫째, 매년 발생한 모든 소득을 무조건 수혜자한테 다 분배해야 하고요. 아, 다 줘야 하는군요. 네. 둘째, 신탁 원본. 아까 말한 그 코퍼스에서는 돈을 뺏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셋째, 자선단체에 기부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심플 트러스트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건 컴플렉스 트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 다 만족해야 심플? 네. 그리고 이런 non-grantor 트러스트들은 매년 폼 1041이라는 신탁 소득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내야 하고요. 폼 1041. 네. 그리고 수혜자들한테는 스케줄 K1이라는 서류를 보내줘야 해요. 여기에는 이제 수혜자가 세금 신고할 때 필요한 소득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아, K1.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소득이 신탁이나 수혜자 둘 중 한쪽에서만 과세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패스트루 특징이라고도 하죠. pass-through. 아, 그래서 이중과세는 안 되는 거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몇 가지 중요한 계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Trust Accounting Income, 줄여서 TI라고 부르는 걸 계산해야 해요. TAI, 신탁 회계소득이요? 네, 이건 세법이 아니라 신탁 계약서나 그 신탁에 속한 주의 법률에 따라서 계산되는 회계상의 소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년 수혜자에게 얼마를 분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 되거든요. 아, 분배 기준 금액? 네, 보통 이자나 배당 같은 운영소득은 이 TAI에 포함시키고요. 반면에 자본이득이나 손실 같은 건 원본, 즉 커퍼스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알겠습니다. TAI가 분배 규칙을 정한다? 그럼 세금 계산 자체는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요. 일단 소득 분배 공제를 하기 전에 신탁 과세소득을 구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TAI에는 모tum 빠졌던 자본이득까지 포함해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다 합치고요. 관련된 비용들을 빼줍니다. 네. 근데 주의할 점은 만약 비과세 이자 소득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비용은 공제해주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면제 금액이 있는데요. 심플 트러스트는 $300, 컴플렉스 트러스트는 $100입니다. 이건 좀 작죠? 네, 300불, 100불. 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여기서 세금 부담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한다던데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Distributable Net Income, DNI입니다. DNI. 네, DNI.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DNI라는 금액이 마치 천장처럼 두 가지 중요한 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금액의 상한선이요? 네, 첫째는 수혜자가 세금을 내야 할 소득의 최대 한도액, 그리고 둘째는 신탁 자체가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Income Distribution Deduction, 즉 소득 분배 공제액의 최대 한도입니다. 와, 그러니까 수혜자 과세소득 상한선, 신탁공제액 상한선 이 두 가지를 다 DNI가 결정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DNI는 아까 계산한 과세소득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조정을 해서 계산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보통 신탁 원본, 코퍼스에 귀속되는 자본이득은 DNI 계산에서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과세 이자, 관련 비용 차감 후는 포함시키고요. 자본이득은 빼고 비과세 이자는 넣고 좀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이 DNI 개념 때문에 신탁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와, DNI가 정말 중요한 열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수혜자는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심플이랑 컴플렉스가 다르다고 하셨죠. 네, 다릅니다. 심플 트러스트의 수혜자는요, 그해에 분배받기로 되어 있는 소득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상관없어요. 아, 받기로 한 금액 기준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 금액이 DNI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DNI가 상한선이니까요. 네. 반면에 컴플렉스 트러스트의 수혜자와는 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돼요. 물론 이것도 DNI 한도 내에서입니다. 아, 컴플렉스는 실제 받은 금액 기준, 심플은 받기로 한 금액 기준. 하지만 둘 다 DNI를 넘을 수는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소득의 성격, 즉 이게 배당 소득인지 이자 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 이자인지 하는 그 소득의 종류, 이걸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이 캐릭터는 신탁에서 수혜자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수혜자도 똑같은 종류의 소득으로 보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아, 소득 성격도 그대로 따라간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탁 자체는 어떻게 이중과세를 피하는 건가요? 아까 패스트루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Income Distribution Deduction, 소득 분배 공제 덕분입니다. 소득 분배 공제. 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신탁이 수혜자에게 소득을 분배하잖아요. 그럼 그 분배된 소득 중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만큼을 신탁의 전체 과세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공제해 주는 거죠. 아, 수혜자한테 넘어가서 과세될 부분을 신탁 소득에서 빼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탁에 남아있는 소득, 예를 들어서 신탁 원본에 귀속돼서 분배되지 않은 자본이득 같은 것들만 신탁 단계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와,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네요. 네, 맞습니다. 복잡하지만 합리적인 시스템이죠. 자, 오늘 이렇게 트러스트 텍세이션의 핵심 원리들을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용어도 많고 계산 얘기도 나와서 처음엔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신탁의 기본적인 구조, 그랜터니, 넌 그랜터니 하는 구분, 그리고 TI, 특히 그 DNI, 이 DNI라는 핵심 개념만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산 계획이나 상속 설계에 정말 강력한 무기를 얻으시는 셈입니다. 그렇죠. DNI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세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요. 이 원리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장기적인 자산 관리나 가족 간의 부의 이전을 어떻게 더 현명하게 설계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제안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너머에 바로 그 고민 속에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를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한 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